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72살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깨달음이 되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행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땡볕을 가리지 않고 걸었죠. 처음에는 보따리 장사로 시작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국밥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가게는 저희 부부에게 있어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솥을 걸고 정성스레 육수를 내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가게를 연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국밥을 정성껏 만들어내고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대했죠.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아내는 첫째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어려운 살림의 아기까지 태어나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민수의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고단함도 사르르 녹아내렸죠. 그로부터 2년 후, 둘째 민호가 태어났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국밥집 하나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어 감사했죠. 아침이면 민수는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가게로 와 주방 한편에 앉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민호는 아장아장 걷는 모습으로 손님들의 웃음을 자아냈죠. 가끔은 아이들 때문에 손님에게 신경 쓰지 못해 민망할 때도 있었지만 다들 이해해 주셨습니다. 영수 씨,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지? 애들 귀한 거 알아. 내 자식 같아서 더 이뻐 보인다. 늘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덕에 힘을 얻곤 했죠. 아내와 저는 가게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은 한껏 쏟아부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들어와서도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놀아주려 애썼죠. 일찍 자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쉬는 날이면 근처 공원이나 산으로 소풍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보람찬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었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로 몇 날 며칠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어린 민수와 민호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죠.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이튿날부터 저는 또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일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절대 아이들에게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손님이 한가한 시간을 틈틈이 내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죠. 때로는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풍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고등학교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민호는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항상 씩씩했어요. 아들들이 더 없는 자랑이었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존재였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너희들은 아빠의 전부란다.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저는 늘 이런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오로지 두 아들과 함께 지내온 세월. 제게 있어 그들은 세상의 전부였고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느덧 성년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민호 역시 나쁘지 않은 회사에 취직해 일찍 결혼했어요. 나이가 들어 더는 국밥집 일을 하기 힘들어진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여생을 즐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어요. 보리차를 내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형제가 상의해 봤는데 유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유산이라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 이야기란 말입니까?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지금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세금도 절약하고 저희도 아버지를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내가 살아생전에 나눠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선 어떤 계산된 듯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이 애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아들들인데 그 애들을 의심할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죠. 늙은 제가 애들 인생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민수야. 내 남은 인생에 너희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구나. 고맙다. 아들 말대로 하면 되겠다. 그 후 저는 재산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살아생전 지켜온 국밥집과 함께 총 4억여 원 정도 되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환한 얼굴로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재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인지 물었죠. 아버지,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건망증이 심하시고 이상 행동을 하시는 걸 보니 치매 증상 같습니다. 민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라니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죠. 민수야,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단다. 치매는 무슨, 너희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민수가 아니라 민호예요. 형 이름이 민수잖아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니, 내가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민호를 헷갈렸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아들을 보니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 같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어금니를 꽉 물었죠. 다음 날, 저는 민호의 권유로 큰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가족들의 이름과 얼굴을 잘 못 맞추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하더군요. 최근 들어 건망증도 심해졌다고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김영수가 치매라니. 주먹을 불끈 쥐며 부정하고 싶었지만 차트에 찍힌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홀로 버텨온 세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했는데 내가 치매라니 이게 무슨 징벌입니까? 병원에서 돌아온 날 민호가 절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해요. 외롭지 않게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 덕본 것도 없는데. 민호야, 아버지는 요양원 같은 데 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살면 되잖니?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저를 절망케 했죠.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 형제가 많이 상의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학교 일도 바쁘고 치매로 돌봄이 필요하신 아버지를 챙기기엔 무리예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 인력들이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릴까요? 재산 다 물려주고 치매 걸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그동안 고생해서 번 돈으로 요양원에 처넣겠다고요? 분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야, 이게 말이 되니? 아버지가 너희한테 뭘 바라겠니? 그냥 옆에 있어 달라는 거지. 외롭지 않게. 너희 곁에서 살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요양원이 아버지께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민호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죠. 아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한다기보다는 치매 걸린 아버지가 짐스러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싶었지만 이내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겠죠. 이미 아들들 마음에서 멀어진 것을.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던 저는 요양원행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 인생에 더는 짐 될 순 없었으니까요. 아들들 뜻대로 요양원에 가는 편이 모두에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해서 입소 날짜를 잡았죠. 약속한 날 아들들이 절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고급져 보였어요. 하지만 화려한 시설에 감동할 겨를도 없이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내가 그토록 아끼고 돌봤던 자식들이 날 요양원에 버리다니. 아무리 치매라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민수와 민호, 며느리들의 얼굴에선 안도감마저 느껴졌어요. 짐을 덜어낸 기분인 걸까요? 제 속은 미어터지는데 태어난 그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잘 적응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여기서 건강히 지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형식적인 작별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에 몸을 맡겼어요. 돌아서는 아들들을 보고 저는 너무 쓸쓸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핏줄들, 정말 우리 인연이 이런 걸까요? 평생을 고생해 키운 자식들에게 치매 걸리자마자 버림받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년인가 싶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질 만큼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고 변해버린 아들들 마음도 달라지지 않겠죠. 그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눈물로 쓴 세월이 안타까웠어요.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쓸쓸한 요양원 신세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과거를 되짚어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다 털어주고 막상 아프니 내팽개쳐지다니.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남은 삶을 어찌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할 뿐이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죽은 아내 생각이 났어요. 내 신세를 보면 뭐라고 할까? 당신 없이 고생만 하다 요양원 신세 되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후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낯선 사람들, 규칙적인 일과 모든 게 저에겐 버거운 일상이었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맞이한 요양원 생활은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사실 이곳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상당히 훌륭한 편이었어요. 넓고 쾌적한 공용 공간부터 개별 침실, 휴게실까지 어르신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이 돋보였죠. 또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상하게 권유했지만 차마 함께할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면 방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곤 했죠. 책 읽기, 음악 감상, 미술 활동은 물론이고 근력 운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취미 활동에 푹 빠지기도 하고 식사 시간이면 담소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제 마음에 다가오려는 모든 것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말을 걸어줘도 저는 그저 무덤덤한 표정으로 짧은 대꾸만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에 노래교실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괜찮소. 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소. 같은 방을 쓰는 박씨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며느리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도 마음이 불편했죠. 자주 면회 온다는 그 가족들이 왠지 부러웠습니다. 저와 다르게 복 많은 노년을 보내는 것 같아서요. 괜스레 삶의 격차를 실감하며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가는 거였죠. 모두들 설레는 얼굴로 준비하는데 저 혼자 뒤에서 얼거리고 있자니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김영수 어르신, 같이 나가 공원 구경 좀 하시지 그러세요? 꽃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 몸에 좋아요. 아이고, 난 이대로 좋소. 나가봤자 뭐 하겠소. 다리도 불편한데.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휠체어로 편하게 다녀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기도 민망해 마지못해 나들이에 동행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둘러보는데 그제야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 같더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햇살, 코끝을 간지럽히는 꽃내음,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자연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는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어느새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기를 되찾은 얼굴로 시설로 돌아오는 길에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죠. 어르신,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좋으시죠?
요양원에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조그만 용기를 줬습니다. 마음을 열면 또 다른 활력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완전히 바뀌기엔 무리겠지만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여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간간히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음악 듣기나 영화 감상 같은 소극적 참여로 시작했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에 먼저 도전해 본 거예요. 역시 시작이 반이더군요. 음악 감상 시간에 익숙한 멜로디를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서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에도 참여해 봤습니다. 집단 체조나 원예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거였죠.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어서 뒷전에만 있곤 했는데 어느새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요양원에서의 소소한 일상도 조금씩 즐길 줄 알게 됐죠. 물론 마음 깊은 곳엔 허전함이 남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보낸 시간, 자식들과 함께한 나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리움에 목매일 때면 밤새 뒤척였습니다. 허나 과거에 얽매이기보단 주어진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어요. 요양원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제 삶에 고마운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가족의 품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죠. 이제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매일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침대, 정성껏 마련해주는 식사, 묵묵히 보살펴주는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요양원에서의 날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죠.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제 방에 들러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김명수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글쎄요, 선생님. 늘 그렇듯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많았지요. 자식들도 오지도 않고. 어르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늘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뭘 해볼까요? 장기 두는 건 어떠세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저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방문하는 것은 기본이고 식사 시간에도 제 곁을 지켜주곤 했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장기를 두며 이야기 나누는 게 점점 일상이 되어 갔어요.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이야기들이 절로 풀어지곤 했죠. 어르신, 자식분들 생각이 많으시죠? 마음이 쓰리실 거예요. 뭐, 어쩌겠소. 내가 바랬었던 노후는 아니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요. 어르신,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가족은 아니어도 우리가 어르신 곁에 있잖아요.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맺혔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웠던 외로움과 서러움을 누군가 알아주고 함께 나눠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어느 날은 선생님이 자신의 가정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선생님도 불과 몇 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제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임종 당시에 많이 외로워하셨던 게 가슴 아프게 기억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 곁에 있고 싶어 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울었죠. 그때부터 다짐했어요. 내가 모시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르신들에게 전하겠노라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내가 아버지 같아서 그러는 거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어르신이 편히 웃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아버지 모습이 떠올라서 더 정 가는 것도 있긴 해요. 그 순간 울컥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순수한 감정으로 다가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보살핌 덕분에 요양원 생활도 견딜만해졌죠. 어느 날은 TV에서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오자 신이 나서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선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쳐주시더군요. 덕분에 그날따라 유난히 흥겨운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또 제 건강을 위해서도 늘 신경 써주었어요. 아침 식사 후엔 꼭 산책을 하자고 권하곤 했죠.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 거절하기 일쑤였는데 어느새 밖에 나가 걷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길 때면 온몸에 기운이 돌았어요. 어르신, 아침 공기 마시니 개운하시죠? 요양원 뒤뜰에 장미꽃도 피었는데 같이 보러 가시겠어요? 그러세, 선생님. 오늘따라 몸도 가볍고 장미꽃도 보고 싶으니 가보세나. 건강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아지니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군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돌아보게 해준 선생님께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과 정을 쌓아가며 요양원에서의 생활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과 교류하니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았죠. 식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안부를 묻고 때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고마운 인연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제가 다시 삶의 의욕을 갖게 해준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가족의 빈자리는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어언 1년이 넘었건만 아들 민수와 민호는 단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서운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외면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오늘은 아드님들 오실까요? 같이 차 한잔 하시면 좋을 텐데. 글쎄요, 선생님. 이제는 기대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식인데도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르신, 너무 상심 마세요. 아드님들도 어르신 그리워하실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꼭 찾아오실 겁니다. 선생님은 늘 그렇듯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의 씁쓸함까지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낳고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자식한테 버림받은 이 서글픈 말년이 제 팔자인 걸까요? 매일 밤 쓸쓸히 누워 아들 녀석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몰라도 자식들이 나를 먼저 찾지를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죠. 가끔은 아들 며느리의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이러는 거냐? 아비가 궁금하지도 않느냐?
한밤중에 멍하니 누워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죠. 눈물이 고여도 눈물을 닦아줄 자식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더욱 외로움에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설마 장례식장에나 올까 그런 비통한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한 번쯤은 찾아와 내 얼굴도 보고 안부라도 묻지 눈물로 얼굴을 적실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 최 씨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씨, 토요일에 아들들 면회 온대요. 민수랑 민호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기다리셨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아들 녀석들이 면회를 온다는 거야.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들뜬 마음으로 면회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머리도 정성스레 빗어 넘기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들 녀석들을 볼 거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아들들이 오기로 한 날, 우리 민수, 민호. 드디어 보게 생겼네. 몇 시에 오려나? 기다리면 되겠지. 제 눈에는 아들들과 따뜻한 해후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어느 때보다 경쾌했어요. 하지만 늦은 시간이 되어도 민수와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만 졸이며 로비를 서성이다 지쳐 제 방으로 돌아왔죠.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때 옆방 최 씨 할아버지가 지나갔어요. 최 씨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오늘 제 아들들 온다면서요. 무슨 소리요? 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 할아버지에게 되물었죠. 오늘 우리 아들들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오는 거요? 그러자 최 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꾸하더군요. 아들들 온다는 소린 내가 한 적 없는데. 도대체 뭔 소리요? 뭐야,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최 씨 할아버지가 헛소리를 한 건지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아들들 온다고 했잖아요. 회의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마음이 쓰여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최 씨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들 온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하네. 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그러자 선생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르신 자제분 소식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사실 그분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내가 들은 게 다 헛것이었단 말인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들을 만날 거라는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부풀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꺼져버린 기분이었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신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희망 고문 당한 느낌이랄까요? 절 짓밟는 이 서글픈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치매 걸린 노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아들 녀석들은 나를 찾지도 않는데 헛된 기대를 했어. 스스로를 질책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 걸까요?
자식들 곁이 아닌 요양원 신세라는 게 새삼 비참하게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오랜 연인 사이였는데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네요.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죠. 선생님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한바구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결혼한다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 근데 저희 둘 다 사정이 어려워서 신혼집은 작은 월세방으로 구했어요. 나중에 돈 모아서 좋은 집 사야죠.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제게 건네주었어요. 여기 저와 결혼할 사람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르신. 순간 호기심에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아득해졌어요. 사진 속 여인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질 만큼 닮았어요. 죽은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이랑 꼭 빼닮은 것이었죠.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던 그날, 홀로 된 채 아들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나날들, 함께 부푼 꿈을 안고 살던 시간들까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에야 가까스로 입을 뗄 수 있었죠. 선생님, 제 아내랑 너무나 닮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지만 마치 눈앞에 살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제 심경을 알아차렸는지 연신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갑작스럽게 보여드렸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 늦은 나이에 아내를 떠올리게 해줘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죽은 아내가 그리워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해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죠. 아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행상을 하던 모습, 헌신적으로 집안일을 하던 모습, 어린 아들들을 돌보던 모습, 국밥집 일을 도맡아 하던 모습까지. 참 고마운 존재였는데,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감사함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 고생만 시켰던 내가 못났지. 당신 덕분에 이 늙은이가 버텨온 거야. 저는 눈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응어리진 한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아내가 없는 세상을 견뎌낸 게 기적 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결혼할 여자의 사진을 보고부터 마음속에 커다란 물음표가 생겼어요. 저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격한 감정의 동요를 느꼈거든요. 그때 문득 예전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아들들의 장례를 위해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던 게 떠올랐어요. 3억 원이라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젠 그 아파트의 존재마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맞다.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려나? 문득 궁금증이 들더군요. 기왕 떠오른 김에 선생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아파트 시세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제가 알기로는 요즘 그 지역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한 10억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억. 제가 3억 원에 매입했던 그 아파트가 지금 10억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10억이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어르신. 지금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최근에 그 아파트가 10억 5천에 실거래된 게 확인되네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10억이라, 아니, 10억이 넘는 금액이라니. 이 나이에 이런 돈을 어디에 쓰란 말인가? 일확천금이라는 말이 이런 걸까요? 갑자기 복잡 미묘한 심경이 교차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운 채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10억이면 나 같은 늙은이가 평생 쓰고도 남을 텐데, 먼저 떠오른 건 아들 녀석들 생각이었죠.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유산으로 나눠줘야 하나? 하지만 이내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요양원에 내팽겨쳐 놓고 1년이 넘도록 한 번 찾아오지 않은 자식들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그렇게 외로워하며 기다려도 번번이 실망만 안겨주던 녀석들이었죠.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루하루 정성껏 날 보살펴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말이에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내 자식 같은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죠. 부모 마음으로 보나 제 마음으로 보나 친자식 못지않은 고마운 존재였어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파트를 선생님 부부에게 내어주기로 한 거예요. 내어준 전세를 빼서 내 집에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넓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차리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선생님을 불러 조심스레 제 뜻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내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전세 빼줄 테니까 들어가서 살면 선생님 월세 부담도 없고 넓고 좋을 텐데 관리비만 내고 살아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몇 번이고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고맙지만 안 됩니다. 어르신 자제분들한테 민폐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진심으로 하는 부탁이요. 내겐 선생님이 친자식 같아요. 선생님 좋은 일에 쓰는 거니 내 마음이 편해질 거요. 한참을 고민하시던 선생님도 이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락했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선물을 해주시다니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부디 신혼살림 예쁘게 차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동안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니 내 진심을 받아주면 좋겠소. 그 뒤로도 선생님은 요양원에서 저에게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행복한 신혼살림 이야기도 들려주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었죠. 덕분에 요양원 생활이 날로 즐거워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게 묘해요. 자식이라고 믿었던 녀석들은 내 희망을 저버렸지만 모르는 사람에게선 진정한 효심을 느꼈으니까요. 이 늦은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복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힘든 시간을 겪으며 오히려 삶의 진리를 배운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감사함의 의미 말이죠. 선생님 부부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 남은 여생은 감사함으로 채워갈 생각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도 족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재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죠. 후회 없이 살다가 눈 감는 날, 하늘나라에서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를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준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역시 아내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떠나고 난 뒤에도 사회복지사 선생님 내외가 아파트에서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제 소유지만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면 아파트 명의를 선생님 앞으로 넘기려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혹시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선생님에게 현금으로 전달할 방침이에요. 그분이 저를 위해 해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마음 써주고 돌봐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쯤은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시일 뿐이에요. 사실 이 나이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쥐고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하지 못했지만 머지않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려 해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꼭 제 뜻을 이루고 말 거예요. 제가 남길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큰 결심을 한 만큼 후회는 없습니다.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나면 저 역시 몇 개 없는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뤄낸 셈이 되겠죠.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앞으로도 요양원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아파트 걱정은 이제 끝났으니 더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면 못내 반가울 것만 같아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가짐 하나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늙은이도 감사함과 사랑으로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에요.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널리 퍼뜨리는 삶을 살고 싶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위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고맙습니다.